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하는 이야기대의 이정렬입니다. 오늘 5월 10일입니다. 오늘 개별 종목들을 각각 이제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오늘은 시장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폭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목요연하게 좀 말씀을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을 볼게요. 외국인 기관 다 매도를 했고 오늘 코스피는 프로 가까이 좀 폭락하다가 1.7% 정도 하락하다가 반등 나오면서 1.6%로 마무리됐습니다. 마감을 했어요. 마이너스로. 자, 코스닥이 충격이 엄청나게 컸는데 마이너스 3.8%까지 조정을 받다가 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락하는 종목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오늘 사실 상승하는 종목들 보면 ETF 뭐 그런 펀드 이런 쪽 말고는 심적으로 몇 종목 그냥 상승을 했고 이 상승했던 대부분의 종목들이 막 펀드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주식시장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다. 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3% 정도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S&P 500 같은 경우 뉴욕 증시도 충격이 좀 컸습니다. 우리가 지금 왜 이런 폭락장을 보여주느냐라는 것들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를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일단 오늘 뭐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중공업, 일진파워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거의 뭐 6% 가량 대부분의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코스피, 코스닥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마이너스 12%, 9%, 8%, 7%, 6% 하락을 했어요 오늘. 그러니까 다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안 좋아서 하락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기보다는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종목에 시장에 영향을 좀 받았구나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일단 시장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유들은 일단은 뭐 금리에 대한 요인들이 가장 크겠죠 일단. 그런데 우리 그 전에 금리 인상을 했던 거 물가와 전쟁 시작한 파월 연내 빅스텝 두세 차례 더 할 것이다. 자이언트 스텝은 0.75%인데 우리가 0.75%를 올린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0.5% 정도로 두세 차례 정도로 올린다. 그리고 지금 물가가 발표가 됐습니다. 물가가 발표가 됐어요. 물가를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을 시키겠다라고 했던 건데 두세 차례 정도로 50그 베이지 포인트 BP 정도, 50 BP 정도는 인상을 하겠지만 두 번 정도 이 빅 스텝은 하겠지만 자이언트 스텝은 안 할 거다.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물가 발표가 됐습니다. 물가 발표가 됐는데 일단 상승폭은 둔화가 됐어요. 둔화가 됐는데 충격적인 물가가 발표가 됐다. 거의 코로나 초반, 코로나 초반에 우리 국내 증시가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이때 당시죠. 이때 당시. 이때 당시의 환율까지 치솟고, 이때 당시의 환율까지 치솟고, 그리고 뭐 금융 위기 수준까지 환율이 치솟는다. 물가는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 이 상치를 웃돈 데다가 추가 긴축 가능성들이 부각이 됐다.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패드가 물가를 관리를 할 수 있는 정책.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요인들을 보면은 물가가 올라간 요인들을 보면은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는 전쟁 때문에 에너지 가격들이 상승을 하고 우크라이나의 식료품 가격들이 상승을 하고 환율까지 올라가고 경기가 좀 에너지 가격들이 요동을 치르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물가가 다 올라간 겁니다. 뭐 그래서 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니네가 자이언트 스텝을 안 할 거라고 그러면은 시장을 누가 관리를 하냐? 관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있느냐? 그런 기본적인 의구심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인 부분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물가를 인상을 시킨 거는 5월에 빅스텝을 인상을 시켰습니다. 5월에 뭐 그전에도 조금씩 올리긴 했는데 금리 인상폭이 작다라는 우려는 있었지만 물가가 하반기 때는 이제 안정이 될 거다라고 해서 두세 차례 정도 빅스텝을 하겠다. 자이언트 스텝은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5월에 했어요. 근데 이거는 어 물가를 발표를 했던 것들은 4월에 물가가 4월 물가입니다. 4월 물가.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기 직전의 물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충분히 걱정을 할 수 있는 수준이긴 하지만 좀 과해요. 과해요. 일단은 5월에 금리 인상을 시켰습니다. 5월에 금리 인상을 시키고 난 다음에 7월에 또 빅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때의 CPI 물가 지수를 또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을 했을 때 상승폭이 둔화가 됐다라는 내용들은 일단은 긍정적인 내용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이 내용들은 애써 무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물가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운전을 하고 있을 때 핸들을 잡고 있는데 핸들을 잡고 우리 조종을 하는데 핸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연준이 핸들을 잡고 있는 그 운전을 잘 할 수 있는 버스 기사, 우리가 승객인데 버스 기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 능력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그 버스 안에 타고 있는 게 가장 공포죠. 그렇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있을 때 이 버스를 탈출하려고 그럼 유출이 어떤 겁니다. 저는 일단 물가가 상승을 했던 거는 4월 물가 지표고 이제 또 5월, 6월, 7월 금리 인상을 꾸준히 시키면서 물가가 안정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시장이 다시 안정이 되면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오늘 하락한 종목들을 다 보면 대부분 6%, 7%뭐 적어도 4% 정도까지 폭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굳이 저는 대응을 안 잡아도 된다라고 봐요. 시장 때문에 하락을 했고 시장 때문에 폭락을 했으니 시장이 회복을 하면은 같이 시장으로 인해서 회복을 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개별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이 기업이 실적이 안 좋아서 이 기업이 재료가 안 좋아서 산업이 안 좋아져서 막 그런 것 때문에 떨어졌다기보다는 실적 전망이 안 좋아져서 쇼크가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기보다는 시장에 의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의해서 반등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4월 물가 지표, 뭐 6월, 7월 달 금리 인상까지 자이언트 스텝을 하는지까지 변동성은 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시장이 너무 쌉니다. 영업이 기업들의 순이익은 증가가 됐는데 가격적인 부분에서 메리트는 충분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폭을 조금 확대를 하는 변동성은 좀 있겠지만 이거를 회복할 만한 여력은 있다. 회복할 만한 여력은 있다. 대신 이제 변수는 환율입니다. 물가가 좀 안정이 되고 금리 인상도 뭐 7월 달까지 그 환율이 좀 올라간다라고 하면 외국인의 수급을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변동성은 조금 있을 거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 것들은 뭐 평균 단가를 낮추면 물론 좋겠죠. 낮출 수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시장이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고점도 아니고 저점이기 때문에 굳이 매도를 한다? 조금 버티면 돼요. 못 버티신다라고 하는 분들은 제가 뭐 어떻게 뭐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버틸 수 있다. 나는 회복만 한다면 버틸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버티면 됩니다. 나는 지금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대응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평균 단가를 낮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굳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시장이 회복할 때까지만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저는 여기에 주목을 하고 싶어요. 4월 그 전에 우리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조금씩 야금야금 해왔어요. 근데 5월에 빅 스텝을 했습니다. 했는데 자이언트 스텝은 아니에요. 물가를 상승을 했다가 둔화가 됐습니다. 살짝 둔화가 됐습니다. 금리 인상을 우리가 좀 과도하게 연준이 과도하게 하진 않았는데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하진 않았는데 둔화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5월에 금리 인상을 시켰던 것들이 추후에 어떻게 움직여 주는지 또 상승세를 이어가는지 물가가 계속 고공행진하는지 조정을 받는지 조정을 받으면 시장이 안정을 할 거예요. 이거는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두세 차례 더 금리 인상이 예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반응이 한번 있었다라고 했던 것들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무적입니다. 그럼 결국엔 지금이 저점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래를 생각을 하자면 지금은 굳이 매도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두산 퓨어셀도 제가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 종목들인데 대한전선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뱅크, 삼성바이오로직스, 한일사료 뭐 다 하락했어요. 안 올라간 종목이 안 떨어진 종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우리 이 상황에서 굳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시장이 회복을 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자. 이런 개인적인 생각들, 의견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불안하실 때마다 불안하실 만큼 우리의 판단력은
흐려진다. 그래서 저는 뭐 폭락장 다 보고 있을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봐요. 한 며칠 그냥 마음 푹 내려놓으시고 시장이 회복을 할 때까지 인내심을 가져보시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할게요. 폭락장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